보수 음모론 삼관한 사관한 그랜드 슬럼이라 하지 않습니까? 특파, 윤파. 요즘은 그래도 광주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광수파. 예. 주필님 찐팬인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시골 사부 TV라고 있거든요. 시골 사부요. 네, TV가 있는데 태권도 관장하시는 분. 아, 예, 예. 주필님 광수 그 음모론만 욕할 때마다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름이 광수더라고요. 진짜 본명이 광수더라고요. 아, 맞아요. 경주죠. 예, 예. 예.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또 기울어 가고 있네요. 요즘은 아침에 나오면은 지금 방금 마치고 씻기 전까지 엉덩이를 잠깐 붙여 놓을 새 없이 많이 설치고 움직입니다. 뭐 재밌습니다. 제가 하는 일 굉장히 저는 즐기고 재밌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부산에 있는 광안리 브루스 채널에 정규재 주필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라이브로. 저는 라이브는 못 보고 어제 마치고 밤 한 10시 반 넘었나? 10시쯤 넘었는 것 같아요. 예. 반신욕을 제가 좋아하는데 반신욕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맨발로 막 운동을 많이 하니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각질이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하루 마쳤으니까 발 불려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그냥 듣는 거죠. 듣는데 시골 사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보니까 그 유튜브를 관리 운영하는 그 스텝진의 한 분인 톤이라는 분이 제 이름 닉네임이죠. 이제 시골 사부를 언급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 촌놈이 경주 촌놈이 그런 데서 또 언급도 되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올팔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광주 올팔 관련돼서는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특작부대원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만원 박사의 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광주에서의 뭐 수상한 뭐 사람이라고 하나요? 뭐 그걸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광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수 할 때마다 조금 놀라죠. 내 이름이라면서 그걸 언급하는 걸 보면서 재밌게 그리고 놀랐습니다만 오늘 또 그 출연을 하시면서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길래 예고를 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질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고맙게도 그걸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걸 했는 걸 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러니까 생글생글이라는 그 신문 부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요.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저도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경제 공부 정보지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용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워낙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 스크랩을 해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 내용도 괜찮은 게 있었는데 아직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글생글을 본 고등학생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2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한국경제신문에 기자로 입사를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글생글을 보고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청년들은 좌경화되기가 좀 어렵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점진적이고 다소 일어납니다만은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이 어느 정도 맛을 본 사람이 좌익으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같은 것 때문에 좀 서운함을 느낀 나머지 지방선거 때 오른쪽 정당에 있다가, 저는 오른쪽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오른쪽 정당에 있다가 왼쪽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나 전주 또는 우리 경상도 경주나 이런 지역은 결과로 볼 때는 표가 완전히 상반되게 갈려서 나오지만은 정작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견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념적으로 뚜렷한 어떤 공부라고 할까요? 그럼 좀 금방진 표현인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거의 뭐 머리에 권총을 겨누어도 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생글생글 세대는 저는 아닌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정규제 TV 팟캐스트로, 그때는 이제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빠져들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소개하는 책들, 또 영상들, 또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진행하다가 그 비타민이라고 하는 주간 정보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부도 빠짐없이 종간호까지 다 모아가지고 저기 철을 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저만의 백과사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일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라든지, 또는 어떤 문명의 변천에 대해서, 또 환경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왼쪽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가늠하게 되고, 그렇지만 저의 기질은 또 보니까 나 왼쪽이 아니더라고요. 또 나의 기질을 발견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그 채널을 보면서 막 오는 과정에서 미제스의 책을 좀 탐독을 했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정말 감동스럽게 느끼는, 그때 밤 늦게까지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색채 심리학, 또 연관되는 광고 심리학, 뭐 스포츠 심리학, 이런 분야들 독학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분야인데, 예전부터 미제스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잘 활용만 하면은, 어쨌든 모든 것은 인간 심리니까 참 개인적으로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속해 있는 40대 층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유독 40대 층이 왼쪽이 많다는 거, 뭐 저는 왜 그런지는 영상으로 가끔 남겼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이따가 영상을 제가 갖다 붙일 텐데 거기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생글생글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수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또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거기에 생략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교조라든지 또는 언론, 뭐 문화예술계 쪽 심각한 좌경화된 자들이 퍼뜨려내는 악성 물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도 좋은 선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고, 다소 부침은 있었고 완전하진 못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래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 자유우파의 한 덕목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우리 자유우파 일각에서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출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좀
제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이죠. 뭐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한번 형식적으로나마 제가 질문을 띄웠고,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또 그걸 영상에서 언급되면서 답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토니 님, 그 닉네임이 토니죠. 본명이 있는데, 이 시골 딸깍바리의 그래도 닉네임이지만 그렇게 언급하면서 질문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뒤에 이어지는 그 정규재 주필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시골 사부님 네. 질문을 태권도. 예. 예. 최근 보니 고교 시절 생글생글을 보고 자란 청년이 한경에 기자로 입사했다는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시골 사부님은 생글생글 세대는 아니지만 네. 2012년부터 정규제 TV를 접하면서 천만다행으로 그때는 약간 자성향이다가 가까스로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열차에 탔다고 합니다. 네.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뭐 비타민이라든지 모든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했는데 네.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권으로부터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네. 시간이 길더라도 국민 각성이 답이라고 생각입니다. 지금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시장경제 자유주의를 전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필님이 최근 들어 유튜브는 하는 걸 후회한다고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펜앤마이크 열심히 보는 거죠. 정규제 강의 열심히 듣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립니다만은, 저 강의는 물론 약간의 돈을, 여기 이제 사무실 경비를 쓰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돈, 부담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와서 하이에크 강의 이런 거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유튜브 시작한 정규제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확산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먼저 시작했다는 건데, 확실히 최근에 그 유튜브가 굉장히 저질의, 당초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저질의 매체로, 중물적 매체로, 바뀐 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일 인기를 끈다는 게 밥 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처먹어야 됩니다. 네. 참으로 미련스럽게 밥 처먹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유튜브 이 화면이라는 게 확실히 문자보다는 굉장히 정물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단견적으로 몰고 가고, 야, 청와대 끝났다, 뭐 큰일 났다, 이러면 무슨 보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낚시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대부분 어떤 유튜브계의 하나의 그런 관행처럼 돼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정치는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대중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제 소위 직접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허다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라든가 국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안을 해서 만들어낸 게 소위 대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의제는 말하자면 인구 구성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항아리 형처럼 인구들이 있죠. 인구들이 있으면 나이로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식의 여부나 책임성의 여부를 가지고도 항아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 직접민주주의는 이 중간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평균에. 근데 소위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 상층부에 국가란 무엇이고 정책이라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층부에서 지도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의제죠. 근데 직접민주주의의 직접성이 강화될수록 이 중간층에서 지도자가 뽑혀 나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아들. 그래서 나이트클럽 아들도 나오고, 뭐, 건설회사 아들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윤리 기준으로 어떤 인구 분포를 맞는다 그러면 거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막걸리로 따지면 몇 대 깔아야 돼. 깔아앉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온 물을 흘리면서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접민주주의성, 말하자면 광장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고 국민의 수준이 그대로 말하자면 이 정치에 투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치가 뭐 왜 그 향도 노릇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소위 그 광장정치, 직접민주주의의 그 소위 직접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야 그 주필님 강의 때도 이진공 강의 때도 들어보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역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반드시 우리가 늘 관념적으로 안 하고 반드시 옳은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완벽한 제도 아니죠. 굉장히 부서지기 쉽고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유권자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문재인을 찍었는데 지금 문재인을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자기 책임은 못 느끼거든. 내가 그때 찍어 줬는데 말이야. 네. 자식 재판이야. 나는 이번에는 누구를 찍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지난번에 문재인을 찍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진중권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막 평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권자가 자기가 선택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무책임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으니까.